네, 지금부터요, 제2회 서북미 문인협회가 주최하는 문학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저희 신갑섭 시인께서는요, 저희가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라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문인협회의 자랑이십니다. 문인협회를 오랫동안 지켜오시기도 하셨지만은요,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은 아마 워싱턴주에서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저희 신갑서 시인 모시고 살아온 날도 또 살아간 날도 아닌 주제로요, 우리 신갑서 시인의 시적 세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심 시인께서는요, 재외동포 문학상의 작품 성향도 함께 소개를 해주실 거거든요. 문학상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제 강사님 모실 텐데요.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수를 치려면 화끈하게 치고 아예 어정쩡하게 치려면 차프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 신갑섭 시인 모시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큰 환영을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는 아마 팬데믹 기간 동안 한동안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모처럼 보니까 이렇게 변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변한 걸 매일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도 모처럼 뵀는데 너무 변했어도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겉으로는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어차피 변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 화창한 이 아름다운 초여름의 그 시애틀 날씨에 오셨는데 나가실 때도 화창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사실 주제는 깁니다.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살아있는 날의 소중함이요. 하지만 줄인다면은 오늘을 삽시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우리 김미선 회장님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 협회 회원들이요, 너무 김미선 회장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이런 자리도 또 마련해 주시고, 또 다른 자리도 다른 회원님들을 위해서 그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본인은 힘드실지 몰라도 우리는 참 보배 같은 분을 회장님으로 모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작년 12월에 저한테 주문을 하셨어요. 세미나를 한번 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 세미나의 내용이 세미나의 내용이 일단은 세 가지입니다.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고요. 제가 출품한 거 출품작 소개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의 시집, 제가 시를 쓴 저의 세계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은 누군가를 초대해놓고 지루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지루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회원님들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좋은 세미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주시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오후 시간이잖아요. 점심들 드시고 굉장히 졸릴 때거든요. 졸리면은 졸아야죠. 졸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결론에 다 있으니까 결론에만 깨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강연 도중에 화장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정해동 포문학상은요, 1999년도에 시작했고요. 올해로 하면은 25회째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공모가 안 떴어요. 정해동포 재단이 올해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외동포청으로 한 단계 승격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마 재외동포 재단에서 해온 모든 일들을 그냥 그걸로 스탑하고 재외동포청이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직도 공모가 안 뜬 거 보면은요, 올해는 아마 공모를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인시 단편 소설, 체험수기 작품, 그리고 재외동포 청소년 글짓기 작품으로 매년 수상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수필 부문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수필 공모전이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필 대신에 체험수기 작품이 올라간 건 그러니까 한국을 떠난 외국에 사는 분들의 그 이민 과정에서의 그 치열한 삶, 그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극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더 알리고 싶어서 수필 대신에 체험수기가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재외동포재단 제가 2019년에 응모했을 때 수상하신 분들의 작품을 시작으로 저희들이 오늘 세미나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을 낭송해 주실 분은요, 우리 박기옥 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마이크를 잘안 나와.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옹이, 긴 여름. 장작더미 속 깊이 잠들어 있는 노숙자와 마주쳤다. 태풍의 눈매로 최선의 침묵을 품은, 그러나 내리찍으면 금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활활 광기를 드러내듯 옹이 박힌 슬그머니 도끼를 내려놓고 그의 곁에 앉는다. 아마도 수많은 푸른 잎들로 엮은 얼룩의 말을 타고 평원을 가르며 한평생을 달려 마침내 도달한 내 생의 일기일 거다. 첩첩하고 딱딱한 고립의 껍질을 벗어나 불새처럼 날아가는 꿈을 꾸며 푸른 새벽의 입김으로 일어나던 자리. 한 번의 수직으로 횡을 긋고 잠시 나의 척추를 집어 탁자에 앉히는 이 우주의 진동은 지난 겨울과 여름의 틈으로 그가 써놓은 바람의 밑줄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이거나 산의 동맥을 접속시키던 실필죽 자국이거나 중력으로 부서져 내리다 등 굵은 빛의 조각이거나 하여 그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계절을 만나 잠시 기거하던 이방인의 밤을 따뜻하게 데우며 이제 깊이 잠들 수 있는 고단한 자세에 이르렀다. 마이크가 좀 소리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옹이 낭독 잘 들었고요. 제가 시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와 같은 해외에서의 비애적 삶을 장작더미에 단단히 박힌 옹이에 빗대어 나타내었다. 옹이에서 고통과 인내의 삶을 엿보고 슬그머니 도끼를 내려놓고 그의 곁에 앉는다고 표현함으로써 고통에 대한 긍정적 삶의 자세가 엿보였다. 나아가 옹이가 이방인의 방을 따뜻하게 데우며 이제 깊이 잠들 수 있는
고단한 자세에 이르렀다는 데에서도 옹의로 운유된 우리 삶의 인고와 희생의 가치에도 공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심사위원들께서 시평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를 낭송해 주실 분은요, 우리 김혜옥 작가님이십니다. 달 장성희 17에 찾아온 달이 심통 한 번 안 부리고 33해 내 몸에서 곱게 살아주었다. 한 번 걸은 달의 얼굴은 열흘째 찾고 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고 애기 마른다. 2번 거르고 또 어느 달에 3번 걸으면 그때 몸의 소리를 다시 써야겠다. 45에 들었던 소리는 거짓이 될 것이다. 애기 마르는 이유를 알겠다. 전혀 나만의 방식으로 식은땀 때문이다. 흰 새벽 식은땀 없던 일을 매일 경험한다. 가슴골을 흐르는 끈끈함과 미끈함과 뜨끈함에 잠을 깬다. 깨고 나면 끔찍하다. 사랑으로 가야 할 물이 다 땀으로 간다는 말이다. 나 낮땀 많이 흘리며 산 사람이야. 밤땀이 어디에서 온단 말이냐. 물 2병을 4병으로. 울컥 뜨거운 것이 다리 사이로 쑥 빠져나온다. 또 한 번 달의 허기가 밀려 나올 때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떨어진 아이처럼 무력하여 아직 해가 있는 창으로 눈이 간다. 초승달이 얼마큼 부풀었나. 꼭 2번 아이가 섰고 375번 아이가 되지 못한 피가 흘렀다. 400을 세기 전에 단 2번이라니, 단 2번의 수정이라니. 한 번만 더 오라. 뱃속으로 못 오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이 물컹거리는 피를 찍어 쓰고 싶다. 당신. 감사합니다. 제가 시편 읽겠습니다. 달의 생명성을 통해 여성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모성의 본질을 깨닫게 했다. 달이 지닌 동양적 이미지를 통해 생명 탄생의 과정과 신비를 표현한 것은 이 시를 쓴 시인이 한국이라는 동양의 여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요, 옹이나 달이나 보면은 기존 시를, 우리가 옛날에 시를 쓰던 그런 패턴을 좀 벗어나서 현대 시에 가까운 그런 표현으로 시를 접근해서 이렇게 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까지 현대시가 한 10년 동안 이보다 더 난해하게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난해한 시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마 이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좀 더 옛날 우리가 즐겨오던 그런 정서적인 시로 방향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상을 하는 시인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챗 GPT가 나온 후로는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마도 저희 시인들이 몰라도 본인들은 몰랐지만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난해한 시를 10년 전부터 써오지 않았나. 네. 여러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요, 10년, 20년 후에 일어난 일, 심지어 50년 후에 일어난 일, 100년 후에 일어난 일을 공상과학처럼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러한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 왔다는 걸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인들도 이미 그걸 본인도 모르게 알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챗 GPT가 나온 이후로는 아마 이러한 난해한 시의 성향이 앞으로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시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현대시가 어떤 것인가는 공부를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학대학에서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한 문학대학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공부하면서 많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제가 이제까지 써오던 그런 스타일의 시를 저도 탈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성옥순 작가님께서 안녕하세요. 긴 그림자 들판에 누워있고 시골길이 소걸음으로 어슬렁거린다. 새 한 마리 없는 눈에 겨나랑만 무심히 고개 숙이는데 텅 빈 마을 거리를 바라보는 낡은 집이 귀를 쫑긋 세우고 수십 년의 잠 뜰하게 쌓이는 고요 떠난 사람 바라보던 쌀이 무는 다친 적이 곱다. 아궁이 구들장은 허기가 지고 피오를 연길 접는 굴뚝엔 바람만 서성입니다. 어두운 샛길로 새벽이 스며들고 어쩌다 문이 흔들리며 꺼져가는 불씨에 불을 지피 다시 피어나는 그리움. 밤새 뒤척이는 노인의 잔기침에 봄이 머뭇거린다. 이 시는 우리 심락석 작가님의 애상시입니다. 제가 이걸 읽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혼자 있을 때 이제 집에서 이제 뭐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노래 부를 때는 저보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부러워요. 근데 저도 시를 쓰다 보니까 저보다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어쩔 때는 부러움 정도가 지나쳐서 질투까지 갑니다. 방금 시를 낭독해 주신 성옥순 시인님이 저에게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가 당선된 거 저도 몰랐어요. 놀랬어요. 근데 원래 제오도프 문학상이 그 5편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이거는 좀 내도 않겠나 하고 4편을 골랐어요. 근데 나머지 1편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5편을 채워야 하니까 뭐라도 집어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어넣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선이 있다고 소식을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 우수상을 받은 옹이라는 작품 그리고 달이라는 작품 보셨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왜 당선이 됐지 하고
제 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쓴 시를 분석한 건 이게 딱 하나입니다. 제 시를 제가 어떻게 분석합니까? 창피해서.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맞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주체인데 객체의 입장에서 이 분석을 해보는 거라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시는 세 개의 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일반 글에서는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그렇게 말하죠. 시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각 영의 한 줄을 한 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시는 3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영은 6개의 행으로 이렇게 제가 일부러 나눈 거예요.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3년 6행시입니다. 그리고 각 영은 문장을 2개씩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2개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는 중간에 쉼표나 마침표를 주로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해드린 우수상에서는 쉼표 마침표를 다 찍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책에 나온 것을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작품을 쓰신 분이 사실은 이름이 저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기사를 읽었어요. 미주에서 나온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뭐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안방에서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름이 이렇게 틀리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의 이름이 원래는 김선호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LA에서 활동하시는 시민이시고요. 이분이 작년에 이 옹이라는 작품과 나머지 4편의 작품을 가지고 영동주 해외 동주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시 제 문장으로 해서 각 영마다 2문장씩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각 연의 시간은 또, 첫 번째 연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시간이, 오후 시간이죠? 그림자가 들판에 누워있는 시간, 오후 시간이죠. 두 번째 연을 보면은, 뜰하게 고요가 쌓이죠. 이제 벌써 밤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가시면은, 새벽이 스며들고 있죠. 그래서 시간도 저녁, 밤, 그리고 아침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또 각 연마다 계절도 보면은 첫 번째 연은 보시다시피 번화락이 고개를 숙이는 가을입니다. 두 번째 연은 아궁이 구들장이 허리질 만큼 추운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연은 아시다시피 벌써 봄이 와서 머뭇거리고 있죠. 그래서 계절적으로 봐서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카메라가 앵글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멀리서 있던 것이 쭉 가까이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줌인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크로즈업 기법으로 처음에는 첫 번째에는 이제 마을이 보이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집이 보이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쌀인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 집안에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방에 그리고 그 방 안에 한 사람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시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시의 형태적인 것을 이제 분석해봤고요. 시의 내용을 보면은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아궁이 구들장이 허기가 졌다면 사실 땔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피어오를 열기가 없는데 굴뚝에 사람의 인기척이 없고 바람만 서성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의 정서에 누구 집에 굴뚝에 연기가 안 나면 식거리가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인 그런 서로 돌봄의 부재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노인이 혼자 기침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뭐 다 결국에는 혼자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그 마지막 그 생애 마지막에 있어서 고독과 소외감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어떠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미래의 자화상이기도 하죠. 예. 그런 점에서 내용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인 측면을 다뤘다고 보고요. 이제 저의 시의 여정을 보면은 첫 번째 연에서는 이제 사실 낡은 집이 귀를 쫓고 세우고 있어요. 두 번째 연을 보면은 쌀익문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 문을 열어두고 있잖아요. 네. 세 번째 연을 보면은 노인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사실 무생물이 의인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드디어 사람이 등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인생은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랄까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은 가장 여행을 떠날 때 제일에는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여행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죠. 그럴 거면 뭐하러 떠나? 그런데 떠난 자만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행이에요. 고생스럽죠. 고생이 돼도 그것을 감수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내가 10년을 살던 내가 100년을 살던 그 시간은 똑같은 시간인데요. 똑같이 10년을 산 사람, 똑같이 100년을 산 사람이 그 시간의 질량이 다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얼마만큼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 얼마만큼 내가 도전을 하고 얼마만큼 내가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여행이 단순히 그냥 여행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게를 깊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뭐 시를 쓰나 수필을 쓰나 소설을 쓰나, 그리고 다들 편안히 집에 있지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일부러 찾아와서 이런 강연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도 각자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 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면은 내가 나 사랑하지 당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담배를 막 그냥 너무 많이 피면서 나 사랑하지 나. 카지노 가서 돈을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낭비하면서 당연히 내가 다 사랑하지. 우리는 쉽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지, 자기를 잘 챙기라 이런 말들 하죠. 자기를 잘 챙기는 사람, 그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풍경은 단순히 오래된 풍경이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쓰고요. 한 1년 동안 제목을 못 잡았습니다. 사실 제목을 여러분 잡는다면 뭐라고 잡겠어요? 고향집? 뭐 옛추억? 그런 제목들 너무 식상하죠. 그걸 제목으로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떠오르질 않아서 1년 동안 놔뒀어요. 제가 이렇게 뭔 글을 쓰고 나면은 항상 제목은 제일 마지막에 잡습니다. 물론 주제는 어느 정도 그려져 있죠. 내가 어떠한 주제로 시를 써야겠다 하고 주제는 그려져 있는데 제목은 항상 시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때 제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만들어진 제목이 오래된 풍경이라는 전혀 식상하지 않은 제목. 제가 수상한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보시면요. 내용은 사실 식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당선됐지 놀란 거예요. 그런데 제목 때문에 식상한 내용이 식상하지 않은 시가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어떻게 해서 상을 받게 됐나. 제가 심사위원들의 면면을 봤어요. 심사위원들이요. 제가 사실 제 입으로 이름도 올리기 어려운 그러한 분들이에요. 신경님, 신달자. 상 자체가 시 같은 분들입니다. 정호승, 유자효. 제가 심사위원들을 보고 이 시가 이래서 당선됐구나. 만일에 문창과 교수들 있죠. 문예창작과 교수들이 이 당시에 심사를 했다면은 아마 제 시는 예선에서 탈락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를 전문으로 쓰시는 시인분들이 다행히도 심사위원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에는 신춘문예가 한 27개, 28개 그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심사위원들이 문창과 교수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심사하는 곳에는 문창과를 졸업한 학생들, 그런 분들이 거의 한 40% 이상 당선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를 바라보는 성향이나 시를 뽑는 기준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사위원들이 주로 그 문창과 교수분들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시를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를 공부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 김미선 회장님의 주문, 제가 내일 이제 출판하는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2006년도에 뿌리문학상으로 당선돼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서북문인협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뿌리문학상 수상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고참입니다. 우리 구경호 작가님이 18년째, 가장 최고참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당선이 됐는데 2010년도에 책을 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무식하니 용감하다는 말이 저한테 딱 맞았습니다. 예, 진짜 맞았습니다. 이것저것 알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2006년도에 이제 그 뿌리문학상에 당선을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당선했으면 그냥 당선금만 받고 돌아서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딱 잡더라고요.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대요. 등록을 하고 협회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도 좀 염치가 있지 바로 등을 돌릴 수는 없다. 내가 좀 몸을 담그고 기회를 봐서 등을 돌리자. 그런 것이 이제 아직도 기회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주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해요. 이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확률상으로 보면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생길 확률이 훨씬 크죠. 근데 제 경우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이제 뿌리문학상에 수상을 하고 협회를 들어가서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요, 자기 이름으로 시집을 내신 분들, 자기 이름으로 수필집을 내신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 회원들 중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오면서 제 상상도 안 했고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게 제 이름으로 책을 낸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내 주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이. 그래서 생긴 황당한 꿈이 뭐였겠어요? 나도 내 이름으로 책 한 권 내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엉뚱한 생각이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길이 있는 곳에 가서 우연히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이걸 이제 물론 자비입니다. 자비 출판이에요. 출판을 했는데요. 출판사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인쇄가 조금 왔어요. 오더니 그냥 멈췄어요. 그러더니 한 1년 반 있다가 책을 제목을 바꿔서 기독교인들을 겨냥해서 또 내보재요. 자기네들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제가 뭐 마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제 시가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첫 번째 책하고 뭐 별로 뭐 차이가 없습니다. 한 80% 그 정도는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두 번째 책이 나왔고요. 사실 세 번째 책은 2010년, 2020년 10년 걸렸죠?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해가지고 낸 게 10년 만에. 왜냐하면 이제는 조금 덜 무식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쓰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쓰고 함부로 발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그쪽으로 끼워 넣은 게 많아요. 그걸 이제 좀 더 가면서 말씀드리고, 제 시의 특징은 제가 한번 이제 이번에 또 우리 회장님한테 이제 그 명령을 하달받고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또 제 시집을 또 제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내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봤더니 한 7개 정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어요. 사실적인 묘사, 언어 유희, 역사의식, 현실 참여, 종교적 역발상, 화두, 그리고 애국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시작한 지 이제 한 40분 돼가거든요. 아직 브레이크 타임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예,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제 작품을 저희 회원님들이 이렇게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소영입니다. 신갑섭 시인님의 가을나무라는 시를 함께 나눌게요. 가을나무 신갑섭. 낙엽이 떨어진다. 한 잎 또 한 잎. 나무는 미동조차 없다. 헤어지고 싶어서 떠나는 거라면
미련 없이 멀리 떠나련만 힘든 겨우살이를 견뎌내자니 떠나보내는 나무의 마음을 낙엽인들 모를 리가 없기에 행여 그 슬픔에 가슴이 텅 빌세라. 낙엽이 한 입 또 한 입 수국이 덮인다. 나무 밑동 아래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첫 번째 시집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은유를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물론 어느 정도 조금 은유가 들어갔지만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뭐 궁금할 게 뭐 있어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한번 듣고 나니까 저게 저런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사실적인 묘사시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시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시를 어떻게 써야 고급스럽게 쓰느냐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시를 아직 시작 안 하셨거나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안구 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BTS의 지민입니다. BTS 지민이 크리스마스 러브라는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이죠.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크리스마스 I love you 흰눈처럼 소복소복 넌 내 하루에 내려와. 이 곡이 유튜브 조회수가요. 그 당시 4,700만이고 댓글만 해도 25만. 이 곡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소복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외국인들에게 너무 사랑스럽고 정겹게 들렸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글을 쓰면서 도대체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 소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까? 수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까? 전시 쓰는 사람들은 아시지만 단어 하나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듣기에도 좋지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아련하고 애틋한 내용에다가 소복을 쓸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복이라고 이렇게 수북히 넉넉하게 마음 크게 그런 의미에서 수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희 글 쓰는 사람들은 사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신경을 쓰지 않고서는 독자한테 공감을 받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 다음 이제 작품을 우리 조현숙 작가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숙입니다. 저는 좀 짧은 거 주셨어요. 짧은 만큼 여러분들께 시로 확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볼게요. 이불의 사과, 출렁이는 갈대밭, 이내 두려눕자, 석양 붉게 물들고, 어스름 달빛 아래 속삭이는 미로, 매끄럽게 스미는 갈매기 발자국, 파도에 뒤엉키는 해변의 모래사장, 그 풍경 참 곱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용만 보세요. 중고등학생들 연애할 때 쓰는 글 같죠?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써놓고요. 제목을 잡지 못했어요. 사실 무슨 청소년 연애 편지도 아니고 쓰긴 썼는데 내가 의도하는 뭐가 있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이게. 그런데 제가 만족할 만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이브의 사과.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대부분은 이제 뭐 개신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은 에덴의 동산이라는 게 있죠. 그 이브가 아담을 만나서 사과 같은 과일을 건네었다. 그리고 아담이 그걸 받아먹었다. 그게 원죄의 시작이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는 노동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브가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을 들어선 아담, 그리고 그 이후로 인간의 사랑은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한 제목이 이브의 사과였습니다. 이거는 언어 유희시라고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이요, 숫자를 제가 쭉 써놨잖아요. 동일한 숫자로 이렇게 내려가게 썼어요. 몇 달 전에 우리 그 문학대학에서 성옥순 작가님도 이렇게 동일한 숫자로 1연과 2연을 마무리했던 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시인들은 데칼코마니 방식이라고 해요. 데칼코마니라는 게 이제 그 도화지에다 물감을 떠들어 가지고요, 도화지를 딱 접어요. 접어갖고 딱 피잖아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죠. 카피가 되죠. 그런 스타일의 시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제 언어류의 형식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시집을 보려고 하면 전 80편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80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왜냐하면 시를 쓰다 보면 한 10편을 써놓으면 한 편은 그래도 조금 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근데 한 9편은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시만 80편을 만들어서 출판을 하겠다 생각하면요, 저는 아마 평생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런저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시집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예찬은 우리 김행숙 작가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했습니다. 한글 예찬 심갑섭. 기러기 줄지어 사뿐히 내려앉고 바다 저 멀리 수평선 끌어당겨 들판을 지키는 아름들이 파수꾼. 그 아래 보듬은 충만한 생명. 날렵한 지붕 아래 대들보 반듯한 자리를 펴고 우뚝 선 정중앙 끔찍한 기둥. 그 안에 가득 품어낸 세상.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죠. 내용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제목은 또 뭐고, 이게 무슨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우리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어쩔 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은어에서 말할 때 멍 때린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순간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 숨이라는 글자가요, 어느 순간 멍 때리고 있는데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글자가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림을 보다 보니까 저도 집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그림을 묘사를 해보나 하고 묘사를 해본 게 이겁니다. 묘사를 해놓고 나니까 제목을 또 숲이라고 하면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저 글자를 보니까 우리 세종대왕님이 너무 고맙고 훌륭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숲이라는 글자를 저렇게 만드셨을까? 사실 요즘은 우리가 집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파괴되고 기후온난화로 숲이 다 불타고, 사실 숲은 우리 인류에게 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요즘은 이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각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이건 이제 환경에 관한 시라고 제가 소개를 여러분들께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식에 관한 시. 이거는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하자니 이 딱딱해서 부탁하기도 뭐해서 부탁을 못했어요. 나와서 누가 해주실 분이 계시면은, 발런티어가 안 계시면은 제가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국보 제1호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남대문을 없애려다가 임진왜란 때 인분의 장수가 통과한 그 성문은 조선의 수도 한양을 점령한 승리의 상징이라고 어느 일본인이 짓거리자 일본은 남대문을 조선의 보물 제1호로 정했다. 광복 이후 봄이 77번이나 찾아왔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지쳐만 가고 조선 총독부 지정 조선의 보물 제1호는 아직도 대한민국 국보 제1호다. 우리가 시를 쓸 때요,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의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한 같은 단어는 가능한 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단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또 다른 단어 생각해내느라 시간을 끙끙대며 고민을 하는 경험을 하는 게 저희 시인들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벌써 일제 36년하고 그 다음에 광복 77년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 1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뭐라고 그랬죠? 동일하게 반복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요? 시입니다. 저는 가장 짧은 글 속에 가장 긴 역사를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 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현실 참여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분이 발런티어를 하시면은 안 하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고상하고 품위 있는 명품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완공된 이웃동네 저소득층 아파트 아이들이 저희의 고급스러운 아파트 광장을 가로질러 등하교를 함으로써 격조 높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과 섞일까 심히 우려가 되는 관계로 아파트 주변에 높은 담장을 세우자는
주민 발해안에 대한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 덕분에 막대한 공사 금액이 일시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쓸 것이고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치 않을 것이며 경제 수준이 낮은 우리들과는 분리와 따돌림 그리고 여론의 공격도 감수할 것입니다. 무모한 자들의 여론이란 건 책임에 있어서만큼은 무책임함으로 책임이 요구되는 순간 거품처럼 사라질 테니 잠시는 들끓어도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외출 시에는 주민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찬 구정물을 남이 볼까 민망하니 잘 포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모임은 장애인 특수학교 건축 반대에 관한 입주민 여러분의 발의안을 토론합니다. 추심, 본 사항은 특정 인물이나 또는 서초구 강서지역 특수학교 서진학교와 무관한 일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 시를 쓸 때, 또 수필을 쓸 때, 소설을 쓸 때 문장을 길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문장은 짧아야 됩니다. 짧게 문장이 이어져야지 속도감을 가지고 글을 읽는 독자를 지루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은 문장 하나 읽는데 제 숨이 멎을 만큼 문장이 깁니다. 물론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슨 지난해 작품을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의 신춘문예나 무슨 문학상의 작품을 낼 때는요, 글씨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의 트렌드는요, 바탕체입니다. 바탕체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글씨체는요, 아주 옛날에 쓰는 글씨체고, 이렇게 보면 좀 짜증나죠. 이것도 제가 일부러 여러분 짜증 좀 나시라고 이렇게 글씨체를 이런 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짜증스럽잖아요. 내용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본 게 현시 참여시. 그 다음에는 돌이 된 여인이라는 제 작품을 우리 박경숙 작가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돌이 된 여인. 타인의 행위는 옳고 그런지를 따져도 자신은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게 세상사. 앞만 보고 도망쳤다면, 되돌아보지 않았다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 이웃과 친척, 친구들이 사는 성, 죄가 만연했다고는 하지만 죄값보다 더 무거운 심판이란 생각에 숨죽여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가는 길 멈추고 뒤돌아섰다. 불순종한 죄값이라고 윽박지르는 수천 년 세월을 견디며 선체로 돌이 되어 사장의 무덤을 허물어뜨릴 시절을 시인을 아득히 기다린다. 감사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롯이라는 사람이 구약시대, 구약 성경시대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하고 그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섬에 살았었는데
뭐 그 성에 죄가 만연해서 천사들이 갔대요. 가가지고 너희들만 나와라. 나머지는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나오는데 조건이 있다.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죽는다. 뭐 이런 이제 경고를 해줬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제 다 전부 다 나와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딸 둘이서 성을 빠져나서 도망을 쳐요. 자기들만 도망을 쳐요. 그리고 뒤에서는 뭐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겠죠. 아우성 뭐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고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기원전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 봐라 롯의 부인 이름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롯의 부인이라는 여자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롯의 부인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왜 뒤돌아왔을까? 뒤돌아보면 죽는데. 그렇죠? (4,000년의) 시간 동안 아무도 롯의 부인을 옹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정죄했죠. 저는 그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성체로 돌이 되어 사상의 무덤을 허물어뜨릴 시절을 시인을 아득히 기다린 롯의 부인에게 제가 이 시를 헌정하고 편안하게 가야 할 세상으로 가도록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두시를 우리 이경자 작가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금늘목 심갑석 태어나서는 부모를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난다. 젊음의 한때도 지나가고 만남의 인연이 다하면 이제 떠날 때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꿈을 꾸듯 삶을 잊을 것인가? 꿈에서 깨어나듯 삶을 시작할 것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뭔데요? 그 다음은 이제 독자의 몫입니다. 그죠? 질문이 던져지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그때부터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내용이라는 것도 사실 시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 평범하죠. 너무 식상한 내용이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이것도 써놓고 제목을 못 정했어요. 제목을 못 정하고 한동안 있다가 이것도 한 6개월 놔뒀을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툭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드는 제목, 건널목이라는 제목을 쓰고 나니까 이 식상한 내용이요 새롭게 포장이 되더라고요. 새롭게 포장이 되는데 그 불교에서는 그 승려들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시 같은 저런 이런 식의
그 노래를 이렇게 남긴다고 해요. 그걸 오도송이라고 합니다. 오도송. 거의 오도송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죠. 예. 그 성철 스님이 그랬대죠.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구구절절 그걸로 추측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오도송입니다. 우리 아까 이황다 작가님께서 그 다음이 뭐냐고 물으셨듯이 그 다음이 뭔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게 우리의 숙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곡시로 갑니다. 점점 끝을 향해서 가네요. 우리 1시간 반 한다고 했는데요. 아주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어서 훨씬 일찍 낼 수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 심갑소. 아침에 일어나 내셔널 정기보험법통에서 법을 꺼내 모으며 소니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본다. 세이코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직장에 갈 시간이다. 서둘러 혼다 어코드 자동차를 타고 출근해 컴퓨터에 파나소닉 모니터를 켜고 니콘 카메라를 찍은 아이의 사진을 들여다본다. 생일 선물도 닌텐도 미게임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이 귀엽다. 퇴근 후 헬스클럽에 들러 아이와 워크맨을 꽂고 조깅을 한다. 열심히 운동한 덕분에 식욕이 돋아 간식으로 이지방 라면을 끓여 먹고 나니 식료품종 쇼핑 갔던 아내가 도요타 캠리 자동차를 타고 귀가한다. 우아지마에서 사온 싱싱한 생선 외에 사케를 마시며 사는 게 즐겁다. 이번 주말에는 새로 장만한 홈마 골프채로 골프창을 누빌 꿈에 부풀며 달콤함에 잠을 청한다. 갑자기 따당 소리가 나고 일본 군이 쏜 일제 총알이 내 심장에 박힌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다행히 꿈이다. 독도는 우리 땅. 땅? 감사합니다. 이름만 한국이고 몽땅 진짜 팬이네요. 이것도 이제 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사견은 뭐냐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매체를 통해서 역사를 많이 적나라한 역사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종군 위안부, 자원수탈, 학도병, 징용, 탄광에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매체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독도는 누구의 땅도 아니거든요. 사실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게 주인이잖아요. 그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독도는 우리 겁니다. 힘이 없으면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죠. 지킬 수 없는 땅이 어떻게 우리 땅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 30년도 넘었죠. 제가 일본 제품은 사지 않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일본이란 땅은 아직도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죠. 애국자네,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 요즘 같은 전 세계 박애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
아니 한국차가 한국차냐? 부품 봐라 다 일본차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길이 아닌가. 뭐 가장 단순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뭐 한국의 재벌들이 어쨌든 현대 재벌이 어쨌든 삼성 재벌이 어떻든 일단은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하지 않나. 라면 하나를 사도 이 지방보다는 한국 라면을 사 먹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집에 나온 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보면은 지금은 사장된 언어들,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일제 쓰레기도 안 쓰죠. 품질이 한국게 더 좋은데 왜 쓰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똑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시를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시집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까요?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닌. 그런데 그 뒤에 사실은 문장까지 해서 전체 제목이 나옵니다. 살아갈 날도 아닌 살아있는 날에 소중하네요. 제가 이 시집을 전부 다 이제 편집해서 천재문학사에 보내고, 원래 시집을 만들면 뒤에 이제 뭐 평론가들이, 문학평론가들이 시평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재문학사 대표님한테 이제 평론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평론이 나왔어요. 제가 시집을 딱 받아들고 제일 먼저 펼친 게 뭐였을까요? 시평이었습니다. 제가 시평을 읽으면서요, 이번 시집 성공했구나. 시평을 잘 써줘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시집을 내고자 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이번 시집은 성공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평 중에 이런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 시집은 제목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살아온 과거의 날도 살아갈 미래의 날도 아닌 현재에 대한 존재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금 여기에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과거도 부정하고 미래도 부정하는 현세주의 또는 속된 현세주의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신시인의 지금 여기는 그런 통속적 시간관이 아니라 바로 실존주의적 자각에 근거한 주체적 결단의 삶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하고요. 그러기에 그의 시는 관습과 권위에 얽매여 수동적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신이 굴려내린 바위를 계속 밀어올리는 무의미한 부조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시지프스가 되어 영원한 청춘의 삶을 선언하고 역사적 현실에 참여하여 나와 세계가 함께 구제될 수 있는 휴머니즘의 낙원을 꿈꾸는 예언적 노래가 된다. 이렇게 평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제 시집을 아직 안 보셨다면요, 제일 먼저 시평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서문을 읽어보시고 제 시를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다시 시평을 읽어보신다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대부분의 제가 다른 분들의 시집을 받았을 때도 똑같은 루틴으로 저는 그렇게 작품을 읽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황금이라고 하죠.
황금, 소금. 옛날에는 소금이 화폐였잖아요. 소금도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세 개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제가 좋아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대 라틴어예요. 고대 라틴어인데 여러분들도 뭐 한두 번은 접해보셨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그 다음에 아모르 파티, 이거는 뭐 여러분도 뭐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김연자 가수가 불러주신 노래 제목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라.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제 시집에 세 가지 주제를 말하라 하면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김학인 수필가가 저희 지역에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읽어보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는 과정을 이렇게 쓰시는데, 이제 암 투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암 환자 모임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사례 경험 그리고 함께 나누는 고생 같은 걸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로부터 응원을 받는 그런 모임이죠. 거기에 한 번은 30대 초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 아직 아기도 없는 30대 초반의 여성이 찾아왔어요. 암 환자 모임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앉아서 다 자기소개를 하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유방암 환자래요. 그런데 그 암이라는 것이 이제 몇 기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말기에 가까운 30대 초반의 여인, 유방암 환자인데 그 여인이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I like to get old. 다 늙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암 환자들을 모셔놓고 나 듣고 싶다고. 우리는 이제 늙는다는 거 사실 불편한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이 세월 동안 늙어오고 보니까 불편한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30대의 파릇파릇한 여인의 소망이 늙어보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린 영화, 물론 불륜 영화입니다. 화양연화라는 영화가 2000년대에 개봉해가지고 뭐 오스카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이 화양연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쵸. 지금이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의도적으로 자꾸 나한테 각인을 시키고, 우리는 내일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죠? 내일은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갈 뿐이죠. 그죠? 자고 있나면 또 오늘일 뿐이에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제 마음을 담은 것이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아니
살아있는 날의 소중함입니다. 제가 이 시집을 발표하고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실존주의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실존주의가 뭔지 몰랐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근데 저도 모르게 실존주의적 삶을 살고 실존주의적인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홍문평 평론가님께서 시평을 써줬는데 사르트르가 말하기를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 심시인은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실존주의를 내가 살아왔나? 실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가 무엇인지 그때부터 유튜브를 조금 봤더니 이런 게 실존주의구나. 나는 나도 모르게 이미 실존주의 사상을 피력한 그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두 번째는요. 제 시집의 서문에 보면은 시지프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 시집의 마지막 시가 시지프스로 끝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저는 시지프스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신한테 미움받아서 그냥 죽을 힘을 써서 산으로 바위를 올렸는데 신이 또 민대요. 그러면 또 밑에 내려가서 또 그걸 올려야 되고 신이 또 거기서 툭 떨어뜨리면 또 올려야 되고 그것밖에 몰랐어요. 내용을.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말이 안 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항을 한번 해보자. 신이 지가 뭐라고 이렇게 가혹하게 인간을 대표하는 시지프스를 농락을 하고 있나. 그래서 시지프스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책을 출간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요. 1960년대 알베르 까미라는 분이 이미 시지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용감하게 했겠습니까? 썼겠습니까? 안 쓰죠. 나는.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영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베르 까미가 벌써 1960년대 한 얘기가 저도 모르게 저의 사상을 적셔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그렇게 이제 시지프스의 이야기와 실존주의의 바탕을 두고 제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고자 하는 저의 실존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요, 그가 쓴 소설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첫째는 도서관, 두 번째는 자전거, 세 번째는 시다. 그렇게 톨스토이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실존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고요. 폴란드의 시인인데 한 몇 년 전에 타계하셨죠. 그분이 폴란드의 시인인데 그분이 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그걸 줄이면 뭘까요?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실존의 순간 우리는 아름답고 아름다워야만 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시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보신 분. 두 번 보시고. 아무도 안 보셨어요? 그러면은요, 넷플릭스에 가시면은요,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한 25세 한 어느 아나운서 지망생이에요. 근데 지망생이니까 결국 아나운서는 못 되고 하루는 이제 그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친구들은 다 잘 되고 자기는 계속 아나운서 지망생으로 있고 낙심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 엄마는 이제 미용실을 하는 엄마인데 엄마가 그래요. 네가 태어나는 건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거기 이제 그 백투더 퓨처 같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김혜자 씨, 우리 김혜자 탤런트님이 연기하는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 드라마가 그 해에요. 영화 그 드라마 부문에서 대상을 탄 작품이거든요. 대상을 탄 작품인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여기 나왔습니다. 이거 영어 이름을 알아야지. 그러나요? 한국말로. 제가 그 영화 한국말 나와요. 한국말 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제가 유튜브로 올리기는 요즘은 이제 저작권 이런 게 있어서 참 그게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요. 제가 한번 음성만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요, 그 탤런트 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감동스러운 그런 낭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테크니컬 프로그램. 제가 잠깐만요.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온 한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인터넷이 문제가 있나 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yes. 제 시집과 그리고 제가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길 바라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눈이 부시게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시간 반이 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날 갖고 계신 거지요.
네. 우리 신갑섭 시인님께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저희 신갑섭 시인께서는요, 세 권의 시집을 출판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출판한 건 제 첫 번째, 어느 시인의 팡세거든요. 근데 그 출판한 거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또또 도서관이라고 아시죠? 로스에 있는 도서관인데요. 그때 좀 돈이 없어서 집기가 중단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그 신갑섭 시인께서요, 어느 시인의 팡세 모든 소유금을 다 자선 출판회로 해서 그곳에 기증한 게 있어서 그 어느 시인의 팡세라는 책은 저한테도 참 의미가 깊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요, 저희 서북민 문인협회 회장이신 김미선 회장님 나오셔서요, 감사의 말씀과 함께, 사실 저희 서북민 문인협회는요, 저 회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저도 따라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참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요. 제 회장이신 김미선 회장께서 나오셔서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또 광고 말씀 있으시겠고요. 아울러 감사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제 회장님 나오실 때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좋으셨죠? 네.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1세대들을 넘어가서 이제 2세대들이 글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이 디아스포라 문학이 이제 뭐 중국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경계 문학이라고도 하고 이산 문학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민진 작가의 빠찡코 이제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분이 이제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그 우리 2세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 일본, 뭐 러시아, 중앙아시아, 뭐 여러 온 세계 남미까지 거기에서요 엄청나게 상을 많이 타고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2세들이 그 현지어로 쓰죠.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말로 쓰는 1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1세들하고 2세들 사이에서 사실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갭을 해결할 수 있는 거가 우리들하고 그 2세들하고 이제 어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문학 지금 신인상을 모집 중에 있잖아요. 8월 11일까지 마감이에요. 좀 이따 나가실 때 필요한 분들은 요거 이제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져가셔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고등학생부터 이렇게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오픈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10 to 9이 그러니까 10대부터 90대까지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이렇게 번역상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그 아이들이 번역한 내용을 우리 시인들의 책을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프리문학 잡지를 낼 때, 그러니까 문예지를 낼 때 거기에 이제 같이 실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커넥션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잘하면은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영어로 번역한 거를 아마존에다가 팔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우리가 우리 세대들하고 다음 세대가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다음 세대 덕을 좀 보려고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영어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들 덕, 자식 덕 좀 보면 제일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디카시 사진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는 외국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도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한국말을 좀 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좀 추천을 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1세대가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품으로 많이 이렇게 그 주제를 많이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이렇게 조국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2세대 이상은요,
조국을 부려하는 거는 거의 못 써요. 왜냐하면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입이 벌써 딱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는 한국식으로 가르치고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조금 때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벌써 여기가 자신의 조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갭을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는 지금 신갑섭 시인님처럼 인류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이제는 그럴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세도 우리 걸로 번역을 할 때 그래 이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그 다음에 누가 읽어도 공감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 이제 글을 쓸 때는 이제 그런 과제가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갑섭 시인님의 오늘 강의가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협회에서 많은 행사가 있는데요. 이제 9월에 저희가 또 다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 작년에 저희 세미나를 해주셨던 여국현 교수님 모시고요. 또 9월에 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요. 10월 달에도 저희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문학상 실성식과 함께 창립 기념일이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성황리하고 있는 문학대학이 있는데요. 이제 7월부터 또 다른 학기가 시작되니까 많은 분들의 등록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결실로 12월 달에는요. 문학대학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준비들이 저희도 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를 가지고 저희 서북미 문인협회 발전하는 모습을 함께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로써 저희 문학향기 가득한 세미나, 제2차 세미나, 신갑섭 시인과 함께한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서도요. 네, 문학대학 등록은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서북미 문인협회 김미선 회장님께 연락을 주시던가, 또 저희 서북미 문인협회 회원 어느 분께 말씀을 드려도요, 정보는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회장님, 꽃다발을 져주시는 건 아니시죠? 네. 네. 저희가 협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신갑섭 시인이 오늘 특별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로써 세미나는 마쳤지만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작가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